안녕하세요. 변호사 정희경입니다. 최근에 돈 빌려주고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 민사소송 제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제도인데요. 오늘 지급명령 신청서를 쓰는 것까지 같이 실습해 볼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지급명령 제도가 아주 좋은 점은요,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집에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소송은 제기를 하면 법원이 너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당사자를 법원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그런 변론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원이 그냥 신청서를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부착된 증거들을 읽어보고 이 사람 주장이 말이 된다 싶으면 바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내줍니다. 다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법원에서 그냥 미리 나에게 통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정문 이렇게 정해져서 나에게 날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의 일격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후에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이 그대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채무자랑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셔서 이렇게 한번 운을 띄워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주장하는 이런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자금 사정이 좀 안 좋고 돈이 융통이 안 돼서 못 갚고 있는 거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얘가 언젠가 갚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동안에 내가 미리 법원의 결정문을 손에 들고 있어야지 채무자에게 나중에 가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채무자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이 채무자가 나 돈 빌린 적 없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액수가 1,000만 원 아니고 800만 원 밖에 안 빌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1월까지 갚으라고 했는데 아니야 난 6월에 갚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을 이미 얘기를 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지급명령이 가도 100%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굳이 신청하실 필요 없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바로 정식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 절약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비교적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쪽 당사자의 의견만 들어보고 바로 결정문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장과 증거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다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보증금 얼마,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딱딱 정리가 되어서 주장과 증거가 일치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꼭 계약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카톡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경위로든 그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됐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던가 이런 식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사건이면은 안 되겠죠. 자, 이제 그럼 지급명령서 샘플을 하나 가지고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물건을 팔았는데 물품 대금을 못 받은 사안입니다. 지급명령서 신청서 표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냥 채권자 누구, 채무자 누구, 지급명령 신청서라는 제목 작성하시고요. 날짜 적고, 다시 한번 채권자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관할 법원, 누구누구 귀중,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채권자가 누군지 자기 인적사항을 먼저 기재를 해야 됩니다. 주민번호 기재하시고요. 개인인 경우에. 그 다음에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가능한 경우 이메일까지도 적으시면 되고요. 채무자는 법인인 경우도 많은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를 주민번호 대신에 적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랑 연락처 적는 것은 자연인과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의 제목을 적는데요. 물품 대금 청구, 독촉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라든지 대여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청 취지 적으면서 같이 볼게요. 신청 취지라고 해서 이 부분을 잘 적으셔야 됩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500만 원 및 이 금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 정분 송달일로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아래 독촉 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런 명령을 구한다고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5,500만 원은 뭐냐면 대여금이라든지 물품대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원금이 있고 그것을 좀 지체했을 때 지체상금 이런 식으로 지연이자가 붙는데 그거를 이 안에 다 적으시는 거예요. 이 5,500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개념이다. 그리고 뒤에 붙는 이 이자는 뭐냐면 내가 소송을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급명령을 제기를 하든지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이용을 하면 그때부터는 소촉법이라고 이제 소송 절차를 촉진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상에 연 12%의 이율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촉법상의 연 12% 이율이라는 거는 법에 의한 이율이고요. 그 전에 발생한 이자들은 모두 이 청구금액 안에 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촉 절차 비용도 내가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내가 낼 비용이 아니라 채무자가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네가 내라 라고 구하는 겁니다. 독촉 절차 비용은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당사자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도 손쉽게 이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법률 정보라는 란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그 안에 소송비용 자동계산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청구하기로 하는 금액이 5,500만 원이었죠? 그거를 여기다가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류는 지금 소장이 아니라 지급명령이죠. 지급명령 클릭하고 원고는 채권자 1명이고 그 다음 채무자도 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제 바로 인지액은 25,200원 그리고 송달료는 57,600원 이렇게 계산이 돼서 뜹니다. 자, 다음에 이 신청 원인을 쓰는 이 코너를 잘 쓰셔야 됩니다. 내가 청구하는 총 금액이 얼마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금액이냐 그 점을 증거랑 딱 맞춰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물품 대금 청구라면 물품 가격 곱하기 그 개수 그리고 대금을 지연했을 때 지연이자가 얼마이냐 이 점을 증거와 함께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그 신청 원인의 개요는 첫 번째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즉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쓰시면 됩니다. 샘플 보시면 이제 채권자는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서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표자는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약 내용이 무엇이냐, 언제 체결했고 각자 무엇을 이행해야만 하느냐라는 계약 내용 설명 부분입니다. 채권자는 2018년 11월 1일 채무자 대표자의 권유로 채무자와 화장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채무자에게 땡땡땡 화장품 1000세트 각 5만 원을 2018년 12월 1일까지 공급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물품 대금인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화장품 공급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시간 맞춰서 제때에 딱 이행을 했는데 쟤는 나한테 뭔가를 안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샘플 봅시다. 채권자는 위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서 2018년 11월 1일 채무자에게 땡땡 화장품 1000세트를 계약에 맞춰서 그대로 공급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수증 같은 거 있으면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현재까지도 물품 대금 5천만 원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행 상황을 적으시고 다음 네 번째,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얼마인가 계약상 지체상금 이런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 공급이 하루 늦으면 하루당 얼마 또는 대금이 늦으면 월 얼마 또는 연 얼마 이런 식으로 지연이자를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화장품 공급 계약 몇 조상 지연 대금이 연 10%에 해당하므로 1년이 지난 현재 2019년 12월 1일까지 지연이자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계약서에 지연이자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정 이율, 민법상의 법정 이율인 연 5% 적으셔도 되고요. 상인간, 영업행위로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화장품 대금, 원금은 5천만 원이고 거기다 1년 동안의 지연이자가 10% 붙어서 500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급명령 송달된 데부터 연 12% 더 붙여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첨부 서류 이 부분에는 증거를 붙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1, 2, 3, 4에서 쭉 나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제목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갑이라는 제목을 앞에 붙이시고 그 다음에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이런 식으로 쭉 순서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맨 끝에 날짜 쓰고 채권자 누구누구 쓰고 관할 법원을 다시 한번 쓰고 그 귀중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전자소송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 들으니까 혼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네, 평생 소송 사건에 한 번도 휘말리지 않으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막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급 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게 결론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꼭 매주 힘을 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